일단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첫 번째로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상승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덜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공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군을 다각화하는 종목들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좀 제가 함축적이고 이해하시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옛날에는 뭐 CDMO, 뭐 이제 뭐 복제만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떠한 뭐 특정 이제 약품만 뭐 판매를 한다든지 유통을 한다든지 이랬던 기업들이 지금은 좀 여러 갈래로 이제 다각화를 시켜서 이제 뭐 플러스 화장품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화장품에서 이제 이런 의약품을 좀 접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의료기기를 이제 뭐 특허 출원을 해서 만든다든지, 이렇게 시너지를 내고 해외 진출을 함으로써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보시라는 게 좀 맥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HLB 이노베이션, 이 종목도 보스원에서 편입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진양곤 회장이 이제 8.6만 주에 이제 장내 매수를 했다. 이제 8만 6천 주겠죠. 그리고 이제 자회사, 이제 미국 자회사죠. 이제 베리스모 혈액암의 이제 카티 세포 치료제 전임상 결과를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기대감을 살짝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생 한방병원과 이제 협력을 하면서 이제 한방병원에서 뭐 요통으로 아픈 사람들 뭐 진료하고 이럴 때 이제 HLB와 이제 합작을 했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이제 진료를 함으로써 뭐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이제 이슈들도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제가 항상 차트를 보면 위아래를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만약에 지금 주가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면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다. 근데 제가 전에 편입을 했다가 거의 뭐 약수익권에서 나왔습니다. 왜 약수익권에 나왔냐면은, 제가 이제 종목을 편입을 했으나 이 종목의 움직임을 봤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했습니다. 종목 교체를 했는데 다시 흐름을 보니까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HLB 시리즈도 눈여겨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고, 이제 고점에서 아래로 빠졌고 이제는 이 구간을 거쳐서 올라가는 구간만 남았겠죠. 그래서 이제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거래가 들어왔던 구간들을 체크를 하면은 이때 거래량 동반한 시세 한번 나왔고, 두 번째 여기서는 이제 음봉으로 빠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대에서 송박김이 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최근에 약진하지만 이제 미흡하게 이제 살짝 거래량 동반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거래량이 만약에 최근 12월 달 거래량으로 치면은 2번 정도 나와야 되고요. 이거보다 좀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한 방에 좀 돌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유리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서 유리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유리천정은 우리 위에 유리로 천정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를 뚫어야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유리 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계속 두드려보고 약한 부분을 체크를 하겠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얘가 이 유리천정, 여기가 지금 유리천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두드리고 있는 구간이고, 두드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이 두드림의 힘의 강도가 강해지면은 돌파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깨부시고 돌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스권에서 유리천정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횟수나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거래량 동반한 유리천정 깨부시기를 3번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 거래량으로 치면 2번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00원대에서 2,100원대가 유리천정입니다. 여기를 지금 돌파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왔다는 건 유리천정이 안 깨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돌파할 때 지금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온다면 한 방에 돌파하는 거죠. 왜? 강한 힘, 강한 거래량, 세게 터치를 했던 데를 터치를 해서 네 번째에 깨부시는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돌파를 하는 거고, 잔잔하게 한 번 더 하면 그 다음 스텝에서는 잔잔하게 이 종목의 유리천정을 터치하고 하면서 균열이 생기고 홈이 생기고 하면서 균열 생기면서 깨지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과 터치하는 횟수를 좀 유의미 있게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번 정도 이제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슈를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제 지금 시장에서 노출되지 않은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나왔던 이슈를 재탕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유리천정을 다 깨보시고 여기를 탈출할 준비가 좀 되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HLB 이노베이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돌파 시도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400원에서 이제 2,380원 사이를 돌파 시도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자리에서 손절가는 1,800원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화제약. 이제 마시는 항암제로 거의 한 달 반가량 제가 계속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포락셀이 이제 중국 국가급여의약품에 등재를 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 한번 갔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또 똑같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 눈 감아도 보여야 합니다. 시세 동반한 이제 거래량 동반한 시세가 나오고 거기서 박스권 나왔죠. 얘는 이제 돌파 시도를 안 한 게, 얘는 원체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리고 얘는 여기 앞전에서 이미 깨부시는 회차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 빈번하게 썼어요. 여러 번, 지금 앞에만 5번이죠. 여기가 6번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6번까지 터치를 하고 안 가기는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 차트까지 체크를 해서 대화제약을 계속 똑같은 데에서 추천을 했어요. TV방송에서. 그래서 TV 보고 밴드 들어오신 분한테도 맨날 대화제약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닥에서 말씀드리고 한 달 반가량 말하면서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가면서 이때 상승률이 약 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왜 또 들고 왔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고점을 찍었지만 다시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사실 언제 또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를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달에 저점을 잡고 어디를 돌파 시도하냐면은 19,000원대를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타점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17,400원이니까 17,000원까지 열어두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7,000원 대비 마이너스 5%로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상승을 했을 때 19,000 넘기는 자리에서 자율 매도를 하시면 된다. 제가 봤을 땐 기술적 반등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좀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오롱 티슈진. 제가 사실 이제 뼈 아픈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인보사 사태 이제 뭐 소송이 있었는데 그 피해 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은 이제 코오롱 측에 손을 들어준 거죠. 허위 공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졌고, 그다음에 이제 TGC, 이게 인보사입니다. 이제 인보사가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좀 바꾼 거고, 미국 3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2026년 7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몇 년 전에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좀 봤었고 매매를 좀 했었던 뼈 아픈 종목이라고 했었는데, 이 종목이 그때 대학병원에 그 시판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투약을 했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보사가 한 번 맞은 사람이 2번, 3번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중증 환자가 아니라 이제 골관절염 2기, 3기 이렇게 중간쯤에 이제 좀 그 아픔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맞으면은 이제 이 통증 완화에 극대화가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식약처가 갑자기 이제 또
말을 바꾸면서 이제 굉장히 또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그때 이제 인보사가 대학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 4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대학병원 하위 병원이 300만 원 정도의 주사를 맞았는데 없어서 못 맞는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대학병원 이런 데도 전화를 해봤었는데 없어서 못 맞는다고 했을 정도로 효과가 좋다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들을 또 보니까 효과가 좋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기대가 됩니다. 원래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도 늘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코오롱 티슈진이 잘 될 거라고 본다고 인보사가 결국엔 잘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주사를 놓는 의사들도 인보사를 찬양을 했었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몇 프로의 상승이 나왔냐면은 9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매번 홀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디에서 매도를 하시라고 했냐면 8만 원이 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8만 원이 지금 여기 차트가 잘렸는데 이 갭으로 하락을 했던 그 구간대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상당 구간까지 이제 갈 거라고 예상했고 조정을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때 무료 방송 참여하셨던 분들한테는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매도를 한번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매도라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떻습니까?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하락 나오고 이제서야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닥인 거를 인지하고 고점인 거를 인지를 해서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보유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 정식 추천주는 아니었지만 계속 제가 좋다, 7만 원, 8만 원 넘기는 거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구간을 드렸고 그 구간을 지나고 보니까 고점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오롱 티슈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 이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골관절염 치료제 이슈를 갖고 있는 뭐 약이라든지 뭐 통증 치료제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어 있는 그런 이제 뭐 세포 치료제 이런 섹터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제는 이미 시세가 나왔지만 이런 이제 고령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2026년에 좀 보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바이든셀 유명하죠. 제가 이제 셀보톤 종목들 알려드릴 때 바이든셀 몇 차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이슈는 이제 보령이 원래 이제 지분을 많이 보유했는데 최대 주주한테 이제 많이 물량을 넘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자본 잠식이나 이런 이제 불안감을 좀 해소를 했다라는 이슈가 호재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야지 이런 자리에서 사서 가는 건 너무 안 좋은 처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늘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이 코스닥 종목은 특히 이제 떨어질 때는 할 일 없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 방향성 틀면은 3거래일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거래일이면 충분하고 지금 이 종목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쭉 상승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화요일 10시에 진행하는 마켓이노에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조차도 150% 이상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오른 자리에서 매수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매수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후속주를 가지고 왔었죠. 그 종목이 뭡니까? 사이토젠. 이번 보스원에서 우승의 비결이었던 종목이 사이토젠인데 저는 이 종목의 키워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동물 대체 시험법 발의가 저한테 꽂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로도 사실 자주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의 키워드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제2의 바이젠셀이라고 붙였죠. 뭐 라인 넓으면 좋습니까? 바이젠셀에 젠이 또 같이 이제 붙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한테 수익을 안겨준 역전의 키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좀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거래량 동반한 시세가 나오고 음봉 나왔죠. 제가 이게 뭐라고 했어요? 매집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디서 많이 편입을 했냐면 여기에서 TV 추천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보스원에서 어디서 편입을 했느냐? 바로 이 십자 캔들이 나왔을 때 편입을 했습니다. 왜냐?
얘가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서 26%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사이토젠 이 저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 저가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26%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사이토젠 축하드립니다 했는데 고점 돌파를 못하는데 삼각 수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크게 갈 종목이다 해서 지켜보다가 금요일에 편입을 한 거예요. 금요일에 편입하고 다음 날에 상한가. 그 다음도 상한가. 상한가를 치면서 계속 빠졌어요. 근데 저는 이걸 뭐로 봤습니까? 올리면서 매집봉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홀딩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한테 최종 수익률 이제 128%의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최고점까지는 170%가량의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애초에 이 종목은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숫자를 잘못 써서 11,500원을 써서 최고점에 매도를 못했지만 제가 애초에 예상했던 가격을 다 했다면 아마 170%까지 이제 수익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갔으니까 그런갑다 하겠지만 이 종목이 상한가 찌고 빠지고 상한가 찌고 마이너스 17%까지 빠지고 이렇게 등락 마이너스 47%까지 빠지는데 보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전화되니까 매매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장과 종목에 대한 타이트한 전략이 있어야만이 또 2026년에도 이렇게 150%, 170%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